자, 이번에는 레이저 측량에 대한 얘기를 논의해 보기로 하지요. 자, 새로운 측량 기법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레이저 측량을 배우질 않았었어요. 새로운 측량 방법이고 또 이제 이게 그 측량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들어오게 되면서 요즘 각종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그러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새로 생긴 거는 과거에 있지 않았던 장점을 갖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과거에 항공사진 측량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제약 조건을 완전히 말소시켜주는 그러한 측량 방법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또 그렇다고 거기다가 정확도가 없으면 안 되죠. 정확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형도 제작에 많이 사용돼요. 과거에는 그 지형도 제작에 주로 항공사진 측량이 이용이 됐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기술과학이 발전되면서 원격 탐측에 의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법이 나오면서 역시 지도를 제작할 때 탁월한 효과로 아주 좋은 성능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분야 레이저 측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레이저 측량. 먼저 개요와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레이저 측량은 먼저 설명할 때 우리가 탐측기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탐측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수동적 탐측기는 뭐예요? 카메라처럼 조리개를 열어서 단순히 들어오는 빛,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입사되는 가시광선 또는 단순히 입사되는 전자기파만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물의 형상과 그 특성을 해석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이 능동적 탐측기는 어때요? 이거는 레이저 또는 레이더 같이 빛을 쏴요. 즉 전자기파를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맞고 돌아오는 놈을 잡아들이는 능동적 탐측기죠. 이러한 탐측기들은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또 구름의 유무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들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투하율이 좋아요. 잘 뚫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상물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먼저 항공 레이저 측량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게 이제 지상 라이다, 그리고 위성을 이용한 레이저 측량, 이런 것들이 나오죠. 먼저 항공 레이저 측량은 우리가 ALS 또는 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가서 이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에다가 카메라 대신에 레이저 스캐너를 탑재해서 지상을 스캔하는 측량을 우리가 항공 레이저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탑재기에 따라서, 탑재기가 뭐죠? 플랫폼, 그 센서를 싣고 가는 게 탑재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탑재기를 많이 다뤘던 게 위성체에서 다뤘죠. 스팟 위성은 어떤 센서를 가져가고, 또 랜셋 위성은 뭐 TM, MSS, 또 ETM 플러스 이러한 센서를 가져가고, 또 테라 위성은 어떤 센서를 가져가요? 모디스 센서를 가져가고, 이런 것처럼 이 센서가 있으면 탑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탑재기로 하는 경우에는 항공 레이저 측량, 지상에서 그냥 탑재기 없이 수행하는 거는 지상 레이저 또는 지상 라이다, 또 위성이라는 탑재기를 이용하면 위성 레이저 측량 SLR, Satellite Laser Ranging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저의 좀 깊은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네요. 레이저의 원리, 즉 레이저 방출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보죠. 자, 레이저라는 말은 여기 써 있네요. Lase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ar.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ar. 자, Light Amplification, 빛의 증폭이죠. by, 뭐에 의해서? Stimulated, 뭐 자극을 받은 거예요. Emission of Radar, 유도 방출에 의해서 빛의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저. 그래서 이 레이저 발진 장치는 여기 밑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가늘고 긴 공진기 양쪽에다가 거울을 달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레이저 매질을 채워 놓습니다. 이 여기 사용하는 그 레이저 매질로는 고체, 액체, 기체, 반도체, 자유전자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현재 30가지가 넘는 매질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저의 파장은 매질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또 매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데 아르곤 같은 매질을 사용하면 푸른색, 또 이산화탄소에서는 무색, 루비 같은 데에서는 붉은색 레이저가 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으쌰으쌰하고 주입해주면 이 레이저 매질이 점점 흥분한 상태가 돼서 힘을 주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운동이 활발해지면 양쪽에 반사가 오르막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에너지는 계속 들어가죠. 이러면 점차 마구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유도 방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강력한 빛을 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 광선이죠. 그 그림에 여기 레이저 광선이 나타나는 거 밖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 레이저 방출을 실험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이나요? 레이저가 빛이 나오는 게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되네요. 이 사진은 특히 헬륨 네온 레이저 발진 사진이에요. 자, 이 레이저는 1910년부터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아인슈타인,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우리 이 역사를 가끔 보면 재밌는 게 유명한 사람들은 뭐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다 껴요. 예,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특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은 뭐 안 끼는 데가 없죠. 예, 갈릴레오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나오네요. 자, 이 아인슈타인이 레이저의 기본 개념인 유도 방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메이먼이라는 학자가 루비를 이용해서 최초의 루비 레이저를 개발하죠. 그리고 또 이때 가스 레이저가 개발이 된 뒤에 안정성, 수명성이 높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70년대는 이제 물리적 가공하는데 또는 물건들을 정렬해서 배열하는데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 레이저를 실제로 이용해요. 많이 광고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액자를 걸 때 못을 2개 박는 경우, 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 있죠. 이럴 때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이 라인으로 맞추면 선이 맞는다라는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못의 높이를 맞추는 그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기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레이저 고도 측정기가 이때 나옵니다. 레이저 고도 측정기. 그 다음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레이저 고도 측정기를 레이저 프로파일러로 개조를 해요. 그래서 드디어 측량 부분에 이 레이저를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GPS가 도입되면서 레이저 프로파일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레이저 스캐너가 상품으로 개발이 되죠. 여러분 우리 스캐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레이저를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상용 제품이 등장해요. 어디 또 쓰여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데펴 먹는 기구도 있죠. 그렇죠? 전자레인지. 예, 또 우리가 강의할 때 저 같은 사람 많이 쓰는 거 뭐예요? 레이저 포인터. 이거 역시 그 레이저의 직진성을 이용해 가지고 또렷이 레이저가 퍼지지 않고 한 점에 딱 모아지는 거. 그래서 칠판이나 어떤 스크린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라이다, 즉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레이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죠. 자, 레이저가 갖고 있는 성질, 특별한 성질은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단색성입니다. 단색성. 레이저는 하나의 스펙트럼만 갖는, 하나의 칼라만 갖는다는 얘기예요. 즉, 빛이 혼합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단일 광으로만 이루어진, 즉, 한 개의 단일 주파수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그 왼쪽에 마치 그 확률 분포 곡선에 나오는 그 정규 분포와 같은 그런 그림. 이게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빨진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저는 단 하나의 칼라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일 파장의 빛만 내보내요. 레이저는. 이 밑에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태양광은 어때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나오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요거를 다 포함하는 게 태양광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프리즘을 통과시켜도 자기 색깔 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레이저 단색성, 즉 하나의 스펙트럼만 갖고 있다, 하나의 칼라만 갖고 있다라는 게 레이저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원하는 특정한 물체에만 반응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레이저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만 딱 거기다 화학물질을 투여한 다음에 그 특정 파장, 그것만 레이저를 쫙 쏘여주면 그 화학물질이 붙어있던 그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도 레이저의 단색성을 이용한 활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레이저의 특징은 간섭성이 있습니다. 간섭성. 간섭이라는 말은 위상의 차이에 따라서 명암의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레이저는 어때요? 유도 방출에 의해서 입사한 빛과 같은 위상의 빛을 방출해요. 따라서 균일한 위상을 갖고 있고 광로차가 쫙 커져도 레이저의 파의 위상이 변하지 않고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레이저는 위상이 균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물에만 부딪혀도 바로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햇빛과 같은 일반적인 빛은 주파수의 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레이저의 높은 간섭성을 이용한 것이 바로 홀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3차원 관측도 가능한 게 바로 이 레이저의 간섭성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일반 광선이 틈새로 들어오면 많은 간섭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쭉 퍼져 나오죠. 그리고 밑에 그 파장이 이제 나쁜 간섭성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하지만 레이저는 어때요? 이 틈새를 통과하면 간섭이 바로 일어나요. 즉 약간의 장애물에만 부딪혀도 바로 간섭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좋은 간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레이저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저의 세 번째 특징인 직진성. 직진성이 좋다라는 말은 지향성이 좋다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빛이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쭉 곧게, 얇고 곧게 직진하는 성질이 레이저에는 뛰어나죠. 그래서 이 레이저 광선은 직진성이 좋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가느다란 빛으로도 평행하게 멀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죠. 자, 밑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와 프래쉬를 그려놨는데 일반 광선들은 쭉 퍼져버려요. 직진하지 못하고 쭉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만 레이저는 한 방향으로 직진성이 좋고 가느다란 빛으로 평행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하게 멀리 날아가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레이저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측량 장비 얘기가 나오면서 측량과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리를 측량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 측량을 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상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펄스의 왕복 시간, 갔다 오는 시간, 요거를 관측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펄스의 송수신기 사이에 시간차를 재서 여기다가 광속도를 곱해가지고 왕복거리를 계산하고, 그럼 한쪽 거리를 구할 때는 이 왕복거리에서 반을 나누어주면 되겠죠. 이 펄스 레이저는 보통 고체 레이저예요. 그리고 강한 빛을 출력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위상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속파 레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W라고 얘기하죠. Continuous Wave Laser, 연속파 레이저라고 얘기합니다. 연속파 레이저는 연속적으로 빛을 방출하는 레이저를 활용해요. 그래서 대상 물체로부터 송수신된 위상의 차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용화된 레이저 측량 장비에는 대부분 그 연속파 레이저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펄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요. 자, 이제부터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측량이 아니고 화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량까지만 다뤄보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다라는 정도만 메모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항공 측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